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흔히 요리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5, 6월 밴댕이는 농어와 안 바꾼다. 그만큼 이제 5, 6월 한철의 밴댕이 멸치가 그때는 딱 뜨면 한 점 나오는데 요즘 강화도의 철이라고 합니다. 김포나 강화도예요. 원래 이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좁은 해협에서 많이 잡히죠. 자, 5, 6월 밴댕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농어가 나왔는데 7월 농어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렇게 안전뱅이도 일으킨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양식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한 20년도 더 전에 참 제주도에 좀 자해 운동을 할 일이 있어 갔다가 참 더운 여름에 며칠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 야, 농어 시즌인데 우리도 농어나 먹고 좀 보신해야 일을 할 거 아니냐 하고 좋은 횟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농어하고 시켰는데 갑자기 막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뭡니까 집기다시라고 합니까? 막 나와요. 그거 먹고 배가 한정없이 터졌어요. 그런데 또 야시시한 이 횟집에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모를 사람이 또 술을 막 여기저기 따라요. 그래서 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다 거하게 취하고 배도 불렀는데 마지막에 이제 본 요리가 나중에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농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보니까 그게 기라스였어요. 일본말로 기라스, 한국말로 부시리. 그래서 방어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겨울에 대방을 하고 먹는데 가을에는 히라스가 났다. 그래서 그건 여름에 히라스였어요. 그래서 주인장 좀 오라고 하니까 안 와요. 그리고 또 주방장 오라고 하니까 주방장이 이렇게 들고 뭐요?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 칼을 들고 주방장이 그러니까 일하다가 무심컷 온 듯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칼 놓고 이야기하자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농어가 아니고 히라스인데 어떻게 히라스를 농어라고 주냐니까 먹어보더니 나는 주문을 히라스로 받았어요. 이러더니만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받으면 요리 없다, 농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먹은 것만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서 칼 들고 올까봐 등물이 오싹했어요. 자, 이건 여담인데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거창한 주제보다 이 스키다시적인 어떤 걸 가지고 본 주제를 속이는 일이 가끔씩 영화에도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맥거핀이라 그러죠. 히치코크 영화에 보면 떡밥이라고 요즘 흔히 표현하는 그런 맥거핀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낚여가지고 한참 보다 보면 범인은 엉뚱한 데서 나오고 그거는 그냥 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요즘 바지 벗을 시간이다. 이재명한테 이야기하고 줄리의 과거와 또 다른 남자. 그래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신문, 대깨문 유튜버 등과 또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집요하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 따져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떡밥에 불과한 겁니다. 맥거핀이죠. 실제로 이재명을 제거하려면 이걸로 제거하느냐.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제거하죠. 실제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를 제거하려면 그의 줄리 과거하고 또 그의 또 다른 남자로 제거가 되겠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걸로는 제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끝없이 바지 벗을 시간이다. 내지는 줄리의 과거와 또 다른 남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릴까요? 지금 온 인터넷과 유튜브에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 명씩 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공작을 하는 쪽에서 너무 공작의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지금 이재명과 관련되는 성남FC의 무슨 3자 뇌물 이런 것들을 던지면 이 너무 무거운 주제라 가지고 아마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떡밥으로 바지 벗을 시간
그 시기에 있는 크다랗고 검은 점, 뭐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대중들이 와서 다 물어요. 또 줄리, 김건희의 과거는 줄리였다. 무슨 접대원이었다. 호스티스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검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던지면요, 대중들이 와서 물어요. 또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들이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퍼뜨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던지는 사람들은 이걸로 승부가 안 나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이 김부선과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간통죄도 없어졌고, 김부선이 집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그것이 가택 침입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김부선이가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이 이런 걸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지만은 김부선도 이 일에 승부가 날 거라고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를 걸지를 않고 민사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사를 걸었죠. 그렇지만은 김부선이 2018년 9월에 이게 불기소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소치하를 해버린다. 그리고는 민사를 3억을 걸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대 병원에서 신금을 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받을 건데 그게 가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김부선 쪽에서는 그 도지사로서 관계가 있는 아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것이 그것이 믿을 수 있느냐, 공개적으로 바지 벗고 검증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을 가짜 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혼인 빙자 간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처벌이 안 되고, 다만 이재명이 여자를 사귀었다가 만약에 버렸다 했을 때 뒷수습을 남자답게 제대로 하지 못한 치졸하고 쪼존한 인간이다라는 그 도덕적 문제만 남을 뿐입니다. 상대가 이것을 알면서 던지는 것은요, 그것을 갖다가 이 조정하는 쪽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떡밥이죠. 이걸로 모아가지고 실제로 승부는 어디서 내느냐. 저는 이 성남FC에 160억을 대기업 등으로부터 협찬받고, 그리고 그 대가로 이제 이 인허가, 용도 변경, 건축 허가 등을 내주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재명이 돈을 안 받았는데 왜 그게 문제냐 했을 때, 법에 내가 뭘 제3자한테 주게 만들고 그 대가로 상대한테 이득을 취하게 도와줬을 때 그것이 공직자로서 3자 뇌물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 3자 뇌물에 해당되는 문제로 걸렸고 그러잖아요. 말은 최순실 딸 정유라가 탔지만은 그 3자 뇌물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될 수 있고,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과거에 정무수석을 했던 전병헌 씨한테 제기되었던 문제도 유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재명에게 지금 진짜로 위협적인 것은 성남FC 160억 협찬 광고와 관련한 이 3자 뇌물의 가능성. 그것은 칼을 쥐고 있는 쪽이 정권이고 그 돈을 냈던 기업들이 정권을 의심하는 입장이라면 3자 뇌물로 입증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줄리에 과거나 남자 부분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자,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도덕적 문제를 논할 수 있겠지만 둘이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김건희가 설사 과거에 줄리였다라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줄리아드 나이트에 있다가 온 웨이터, 잘 나가는 웨이터하고 가까워서 이름이 줄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줄리 생활을 했든 말든, 또 과거에 양모 검사와 동거를 했든 말든 그것은 김건희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또 김건희가 윤석열 후보하고 살면서 둘이가 좋다 하면 끝난 문제입니다. 그걸 제3자가 뭐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영부인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부인이 우아하고 고상한 여자여도 하는 행동은 개차반이라는 걸 우리가 숱하게 봐온 입장에서 그 부분의 직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 판단의 영역이지 법적으로나 양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어떤 형태의 이 법적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돌리는 거는 줄리와 과거의 남자 또 그 회사에 있던 뭐 아나운서였던 그 뭐 상무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지금 정권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역할 이 부분이 핵심이고요. 또 김건희 본인에게는 삼성의 전세권과 코바나 콘텐츠의 협찬 이 부분이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뇌물성 협찬을 받았느냐 아니면 주가 조작에 관계하고 그 수습 과정을 뭐 연인이든 뭐 같이 살았든 모르지만 과거에 남자 검사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윤석열 후보 이 둘이 도와줬느냐 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부차적이고 오히려 줄리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라는 문제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고 또 이 김건희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무슨 관계에 있었던 그것도 법적으로나 지금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윤이 오케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찜찜하지만 윤을 찍을까 말까나 판단하는 문제이지 그거 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윤의 당선 여부가 좌우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의 바지 그리고 윤의 줄리 이 문제는 이재명과 윤의 정치적 수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바지 벗어서 점이 있던 김건희가 줄리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쪽이 더 미우면 그걸 감수하고도 찍어줄 거예요. 각 지지자들은요.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다. 정치라는 것은 좋아서 찍는다기보다 상대가 미워서 찍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제거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쪽이 있다면 진짜로 그들의 제거를 생각하는 대목은 아까 이야기한 성남FC 협찬이에요. 또 김건희가 관련됐다라는 각종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 또 그것과 윤석열과의 관계, 여기에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밥을 던지는 거는 떡밥을 던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낚시 가면 떡밥을 던지면 그 깻묵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고소하니까 물고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낚아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떡밥을 던져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진짜 찌르는 칼은 다른 데서 나온다. 오늘의 디저트 떡밥에 주목하지 말고 본론을 지켜보자.